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휘켈 근사 방법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예를 들어서 수소 원자 3개가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 원자의 이제 몰레큘 오비탈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엔 s 오비탈을 파이 1이라고 그러고 파이 2라고 그러고 파이 3라고 그러면은 3원자로 구성된 파동함수를 내가 이렇게 표현해 줘요. C1 파이 1, C2 파이 2, C3 파이 3 이렇게 구하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파동함수, 이거 파이 1, 파이 2, 파이 3는 결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파동함수는 C1과 C2와 C3의 함수가 될 거예요. 그리고부터 뭘 계산할 수가 있냐면은 에너지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에너지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계산합니다. 헬메토 기에 들어가고 파동함수 들어가고 여기는 그냥 오버랩 인테그럴 이렇게 정의된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어요. 에너지는 뭐의 함수냐면은 C1과 C2와 C3의 함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C1, C2, C3를 바꿔가면서 에너지를 계산해 보면은 어떤 게 밴드가 이렇게 쭉 나오고. 근데 얘의 실제 파동함수의 에너지는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것이 실제 에너지고 요 뒤꿈치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표현된 함수들의 에너지를 전부 플러트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리에이션 메소드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표현된 함수들 중에 가장 그라운드 스테이트랑 가까운 것은 뭐냐면 바로 요 지점입니다. 요 지점은 뭐냐면은 이렇게 표현된 함수들 중에 에너지가 가장 낮은 것이 실제 파동함수랑 가장 근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이 에너지를 미니마이즈 시켜준다는 거죠. C1, C2, C3를 바꿔줬을 때 가장 에너지가 최소가 되는 놈이 실제 그라운드 스테이트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의 최소값을 구하겠다. 그럼 식이 몇 개가 나오냐면은 3개가 나올 거라고. 왜 그러냐면 변수가 C1, C2, C3가 되기 때문에 조건이 에너지를 C1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0이 된다. 그래서 식이 하나가 또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C2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이것도 0이 돼요. 그 다음에 에너지를 C3에 대해서 미분해줘도 0이 된다. 그래서 식이 3개가 나와. 그 식을 요약한 것이 바로 프린트글에 나와 있는 시큘러 이퀘이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3x3 행렬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엘리멘트를 보면은 H11 빼기 ES11 여기는 H12 빼기 ES12 이렇게 나오겠죠 지금. 그래서 H로 표현된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레조넌스 인테그럴이라고 부르고 이것이 이제 오버랩 인테그럴이라고 부르고. 자, 여기까지가 베리에이션 메소드고요. 그 다음에 히켈 메소드는 뭐냐면은 이걸 그대로 풀자니 너무 많다라는 거야. 그래서 근사를 하겠다는 거죠. 레조넌스 인테그럴하고 오버랩 인테그럴에 대해서 근사를 하겠다는 것인데 오버랩 인테그럴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왜냐면 i하고 j가 같을 때만 1이고 i하고 j가 따를 땐 0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오버랩 인테그럴만 0이고 나머지 것은 무조건 0이거든요. 그래서 레조넌스 인테그럴은 조금 복잡한데 얘는 0일 때가 있고 알파일 때가 있고 베타일 때가 있어요. 언제 알파일 때냐면은 i하고 j가 같을 때. 근데 언제 베타일 때냐면 i하고 j가 다른데 바로 옆에 있을 때. 근데 0은 그 외의 것이 0이다 라는 것을 휘켈 근사라고 해서 이걸 이제 풀었다는 것이 있는 시간에. 그래서 프린트문의 첫 번째 페이지에는 그런 근사를 이용을 해서 앞서서 얘기했던 H3 분자, 선형 3원자 분자의 시큘러 이퀘이션을 구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알파 베이비가 나오고 여기가 베타가 나오고 여기가 0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은 1번 수소하고 3번 수소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인터랙션 하이 0. 여기는 알파 빼기 2에 베타가 돼요. 왜냐면 2번 수소는 1번과 3번과 바로 옆에서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근데 세 번째는 베타가 되고 0. 이렇게 이제 풀면 된다는 거예요. 풀었더니 에너지가 3개가 나오더라 하는 얘기. 이게 이제 지난 시간까지 한 얘기고요. 오늘 한 얘기는 뭐냐면은 이거를 풀기를 풀 텐데 좀 간편하게 풀려고 한다는 거예요. 뭐를 이용해서 간편하게 풀 거냐면은 이 분자가 가지고 있는
대칭성을 이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시큘러 디터미넌트가 굉장히 간단하게 된다. 그러죠. 이것이 이제 뭐랑 관련이 되냐면은 분과학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토픽 중에 하나인 불론과 상관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문제를 풀 텐데 어떻게 풀 거냐면은 이 분자가 갖고 있는 대칭성을 이용을 해서 좀 쉽게 풀자라는 거예요. 자, 예전에 제가 일반학 때도 수업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요 선형 3원자 분자의 몰리큘러 오비탈은 어떻게 풀 수가 있냐면은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있겠죠. 이 선형 3원자 분자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가운데 있는 수소 분자하고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수소 분자의 합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수소 분자의 오비탈을 수소 원자 오비탈을 여기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양쪽에 있는 수소 원자 오비탈을 오른쪽에다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1sa, 1s 이렇게 표현해줘요. 이 3원자 분자. 그래서 가운데 있는 수소 분자하고 왼쪽 끝과 오른쪽 끝에 있는 두 개 수소 원자 상호작용에 의해서 분자 오비탈을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스텝이 뭐냐면은 이 선형 분자는 원점에 관한 대칭이기 때문에 파동 함수가 반드시 게라데 아니면 운게라데가 돼야 돼. 이건 이제 대칭성을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몰리큘러 오비탈을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원자 오비탈의 선형 그래프로 구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 오비탈이 있고 여기 또 다른 원자 오비탈이 있어. 1번, 2번. C1, C2 그래가지고서 분자 오비탈을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여기에 원자 오비탈하고 여기 원자 오비탈을 선형 결합으로 구할 거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은 얘가 원점에 관한 대칭인 분자이기 때문에 분자 오비탈이 반드시 게라데, 운게라데. 따라서 여기 어토믹 오비탈도 반드시 게라데 아니면은 운게라데가 돼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대칭성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게 가운데 있는 원자 오비탈은 가운데 있는 s 오비탈이니까 얘는 그냥 게라데 오비탈이에요. 근데 문제는 왼쪽에 있는 오비탈하고 오른쪽에 있는 오비탈은 원점에 있지 않기 때문에 게라데도 아니고 운게라데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두 개를 선형 결합해서 새로운 두 개를 만들었죠. 그죠? 그래서 하나는 1sa 플러스 1sb, 다른 하나는 1sa 빼기 1sb 이렇게 했다. 그러면 얘가 게라데가 되고 얘가 운게라데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게라데는 게라데끼리 상호작용해서 본등을 만들고 안타의 본등을 만든다. 그 다음에 운게라데는 여기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옆으로 빠져나와서 넘버링 오비탈이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 요 얘기를 그대로 여기다 이제 적용을 해주려고 해요. CT가 디터미넌트.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프린트오면은 P 오비탈로 나와 있는데 난 수업은 그냥 S 오비탈로 할게요. 그냥 P 오비탈로 하거나 S 오비탈로 하거나 똑같거든요. 여기 S 오비탈 이렇게 세 개가 있어. 그래서 이 오비탈을 내가 파이 1, 파이 2, 파이 3 그래서 몰리큘러 오비탈을 어떻게 할 거냐면은 C1 파이 1, C2 파이 2, C3 파이 3로 몰리큘러 오비탈을 표현하려고 하는데 이제부터 할 것은 뭐냐면은 내가 몰리큘러 오비탈을 파이 1, 파이 2, 파이 3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하지 않고 다른 거로 표현하는 거예요. 푸사이 1, 푸사이 1, 푸사이 2, 푸사이 3라는 다른 함수로 얘를 표현하려고 합니다. 이 프린트는 이렇게 C1 프라임, C2 프라임, C3 프라임. 이건 마치 뭐랑 같냐면 이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3점 공간에 이렇게 파이 1, 파이 2, 파이 3가 있으면은 또 3점 공간에 있는 어떤 벡터는 파이 1과 파이 2와 파이 3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난 이렇게 축 잡고 싶지가 않다. 나는 다른 축을 잡을 수도 있겠지. 이런 식으로 푸사이 1, 푸사이 2, 푸사이 3라고는 서로 수직인 축 가지고서도 똑같이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3점 공간의 축을 파이 1, 파이 2, 파이 3로 잡아도 되지만 다른 축 푸사이 1, 푸사이 2, 푸사이의 선형 결합으로 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요거는 똑같아요. 요 몰리큘러 오비탈은 똑같지만 다른 수학에서 말하자면 다른 기저 벡터로 표현해도 상관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잘 잡잖아요. 푸사이 1, 푸사이 2, 푸사이 3를 잘 잡으면은 계산이 간단하다는 거야. 그게 왜 계산이 간단한지 그것도 얘기해 주세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파이 1, 파이 2, 파이 3라는 함수의 선형결합으로 몰리큘러 오비탈을 표현할 수 있는데 그걸 바꿔서 이거 선형결합해서 새로운 걸 하나 세 개를 만들어.
풋사이 1, 풋사이 2, 풋사이 3. 요것을 설정해서 새로운 벡터 세개를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 거냐면은 요 분자가 가지고 있는 대칭성을 이용해서 새로운 걸 만들겠다. 그게 바로 프린트물 아래 나와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거. 여기 풋사이 1은 뭐냐면은요. 풋사이 1은 파이 1 플러스 파이 3. 그림을 그리자면 어떤 오비탈이죠, 이게? 네, 이 오비탈이에요. 그 다음에 풋사이 2는 뭐냐면은 그냥 파이 2야. 이거는 그냥 이런 오비탈. 그 다음에 풋사이 3는 파이 1 빼기 파이 3. 이거는 이런 오비탈. 이 세개 오비탈이 결국은 뭐 그냥 이거잖아요, 그냥. 요 오비탈. 그 다음에 1SA 플러스 1SB, 1SA 빼기 1SB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 오비탈, 요 오비탈, 요 오비탈이 아니고 요 오비탈, 요 오비탈, 요 오비탈의 선형결합으로 분자오비탈을 표현하겠다는 거랑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요걸 그대로 표현해 준 게 바로 요거라는 거야. 앞에 루트 2분의 1은 왜 나왔냐면요. 풋사이 1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은 제곱해서 적분해 주면 1이 나와야 되거든요. 왜냐면 본의 해석에 의하면은 요것의 크기가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제곱해서 1이 나오도록 해주기 위해서 루트 2분의 1이 들어가요. 왜냐면 함수가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 빼고는 앞서 봤던 거랑 똑같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두 개 함수는 어떤 함수냐면은 게라디 함수가 된다. 그죠? 요 함수는 어떤 함수냐게 되면 운게라디 함수가 된다. 결과적으로 자, 파이 1, 파이 2, 파이 3는 게라데도 아니고 운게라데도 아니에요. 그죠? 파이 1, 파이 2, 파이 3는 게라데도 아니고 운게라데도 아니에요. 근데 풋사이 1, 풋사이 2, 풋사이 3는 이거 두 개는 게라데고 얘는 운게라데다. 그게 대칭성이 반영되어 있는 함수라고. 자, 그래서 파동함수를 내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제는 이렇게 표현해 줄 거라고요. 파동함수는 더 이상 파이 1, 파이 2, 파이 3 함수가 아니고 풋사이 1, 풋사이 2, 풋사이 3의 함수로 표현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것에 해당하는 시큐러 디터미넌트가 아까랑 똑같이 나오겠죠. H11 빼기 ES11 H12 빼기 ES12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여기는 H13 빼기 S13 이런 식으로 시크릿 디터미넌트가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H1는 이제 뭐죠? 요 놈, 요 함수의 레조넌스 인테그랄이라는 요 함수에 여기가 H12라고 하는 것은 요 놈하고 요 놈의 레조넌스 인테그랄. 다시 말하면 H12는 이제는 풋사이 1 파동함수 풋사이 2 이게 된다는 거예요. S12는 뭐가 되냐면은 풋사이 1에 그냥 풋사이 2에 디터미넌트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앞서는 뭐죠? 앞서서는 여기서의 S1 예를 들어서 S12는 이거예요. 파이 1 파이 2에 곱한 다음에 적분해 준 값이거든요. 여기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몰리큘러 오비탈을 C1 파이 1 2 파이 2 C3 파이 수로 표현했을 때 파이 1 파이 2 파이 수로 표현했을 때 오버랩 인테그랄은 파이 1과 파이 2의 오버랩 인테그랄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똑같은 문제를 풋사이 1, 풋사이 2, 풋사이 3 함수를 표현했기 때문에 여기서의 오버랩 인테그랄은 풋사이 1과 풋사이 2의 오버랩 인테그랄이에요. 근데 얘는 구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얘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수학 시간에도 배웠지만 예를 들어서 기함수하고 우함수를 적분해 준다. 그러면 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라거든요. 이거 0이라는 거 안다는 거죠. 이게 기함수와 구함수가 곱해지면 0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지만 기함수하고 기함수 혹은 우함수하고 우함수는 얘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얘는 반드시 0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거든. 얘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함수에도 우함수를 곱하면서 적분해주면은 무조건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함수는
기함수가 되겠죠. 얘를 이용할 수가 있다는 얘를. 자, 예를 들어서 S12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함수도 우함수고 두 번째 함수도 우함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0이 아니 어떻게 될지 몰라 얘는. 그러나 얘는 어떻게 될까? S13는 어떻게 될까? 얘는 무조건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왜 그러냐면 얘는 우함수고 얘는 구함수이기 때문에 얘는 계산해보나마나 무조건 0이라는 거죠. 요걸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는 그걸 사용할 수가 없겠죠. 앞에서는 S13다. 이거 얼마 될지 모른다. 왜냐면 첫 번째 함수는 우함수도 아니고 기함수도 아니에요. 세 번째 함수도 우함수도 아니고 기함수도 아니기 때문에 얘는 몰라 어떻게 될지. 얘는 구해야 돼.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는 첫 번째 함수는 우함수, 두 번째 함수 우함수, 이거 세 번째 함수 기함수거든. 첫 번째 함수하고 세 번째 함수 오그랩은 무조건 0이라는 걸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걸 사용할 수가. 마찬가지로요. S13뿐만 아니라 H13도 비슷하게 구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파이1의 해밀토니안의 파이3의 적분이잖아요. 얘도 하나는 우함수고 기함수잖아요. 얘도 반드시 0이라는 걸 보일 수가 있어요. 여기 비록 해밀토니안이 하나 들어가긴 하지만 얘도 반드시 0이라는 거. 이거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구할 때는. 이게 왜 없는 거가 마찬가지는 여러분 나중에 대학 가서 배우도록 하고요. 우리 일단 요것만 기억해 주도록 하자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이 적분값이 0인지 0이 아닌지를 금방 판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한번 다시 보면은요. 시큐러 디터미넌트가 어떤 형태냐면은 3x3인데 이 프린트물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써주려고요. H11 AES 이걸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함수하고 기함수끼리 적분 무조건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얘들은 0으로 간다는 걸 알수. 왜 그러냐면 자, 풋사이드하고 풋사이2는 같은 놈이죠. 이거는 우함수죠. 풋사이3는 이제 기함수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하고 세 번째 혹은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무조건 0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하고 세 번째, 이게 13이랑 세 번째 함수하고 첫 번째 함수의 레저넌스 인테그랄이거든요. 세 번째 함수하고 첫 번째 오버랩인데 세 번째 함수하고 첫 번째 함수는 대칭성이 달라요. 얘는 기함수고 얘는 우함수이기 때문에 얘 0이에요. 해보나 얘도 0이라는 거죠. 세 번째,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는 우함수, 두 번째는 기함수이기 때문에 얘도 대칭성이 다른 것들이에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0이에요. 해보나 마나. 그래서 0, 0 이렇게 돼버립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첫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아까랑 똑같은 이유로 얘도 0 되고 얘도 0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계산을 안 해도 그냥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요것에 디터미넌트가 0이라는 것을 구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블록화잉 됐잖아요. 선행대수학에서 얘기하는 2x2 행렬하고 1x1 행렬에 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것의 디터미넌트는 요놈의 디터미넌트 곱하기 요놈의 디터미넌트가 0이다. 그러니까 이거 다시 써주게 되면은 요것의 디터미넌트는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이렇게 돼요. 1, 1, 1, 2, S1 여기 프린트물에 다 나와 있어요. S1도 S2 그다음 곱하기 요거야. H3 빼기 2에 S33는 0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3x3 행렬을 푸는 것보다 2x2 행렬을 푸는 게 훨씬 편하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대칭성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게 소위 선형대수학에서 말하는 행렬이 블록화가 되기 때문에 매우 간편하게 풀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프린트물에 이것들을 다 구해봤어요. 여기 프린트물에 그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H11, S11
여기 프린트에 보면 H1 to H21을 이제 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번 좀 약간 지리하긴 한데 한번 정도 해볼 필요는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구해볼게요. 요것들이 정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H1 프린터는 H1은 프라임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H1은 프라임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함수는 어떻게 정의하기로 했었냐면은 루트 2분의 1에 파이 1 플러스 파이 3로 정의하기로 해서 이거도 그대로 집어넣죠. 그럼 루트 2분의 1에 파이 1 플러스 파이 3. 레저넌스 인테그랄이니까 가운데 해밀토니언이 들어가고 두 번째 함수 첫 번째 함수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죠. 파이 1 플러스 파이 3. 그래서 얘를 적분해 주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루트 2분의 1, 여기 루트 2분의 1 나오기 때문에 그냥 2분의 1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첫 번째 함수와 해밀토니언과 첫 번째 함수니까 그냥 이거는 뭐 H1론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함수하고 또 세 번째 함수니까 H33 해주면 될까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함수와 세 번째 함수, 세 번째 함수와 첫 번째 함수니까 H13에 이게 두 개가 나오겠죠.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얘는 수학적으로 허미션 오퍼레이터라고 불러요. 근데 양적해서 쓰는 허미션 오퍼레이터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은 HIJ하고 HJI가 같아. 그래서 바꿔도 상관이 없어. 그래서 얘가 그냥 2배 써주면 된다. 자, 근데 우리가 1번하고 11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첫 번째 놈의 레조넌스 인테그랄이니까 우리가 알파라고 했죠. 세 번째 함수끼리 자기끼리 레조넌스 인테그랄이니까 얘는 알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하고 세 번째니까 첫 번째하고 세 번째는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레조넌스 인테그랄이 0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되냐면 프린트블에 나와 있듯이 이게 2알파가 아니고 알파가 프린트가 작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 말고 1 3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3. 자, 1 3는 아까 뭐랬지? 1은 뭐라고 그랬죠? 우함수라고 그랬었잖아요. 3는 기함수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럼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건 해보나 마나 우함수하고 기함수의 레조넌스 인테그랄이니까 무조건 0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 정말 0이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갖다가 첫 번째 함수는 루트 2분의 1에 파이 1 플러스 파이 3고요. 첫 번째 함수는 세 번째 함수, 아이고 이거 해밀토니언이 들어가고 세 번째 함수는 루트 2분의 1에 파이 1 빼기 파이 3. 요것이 첫 번째 함수, 요것이 세 번째 함수라는 거죠. 이거 한번 구해보자는. 여기 루트 2분의 루트 2분의 1 있으니까 앞에 2분의 1은 빠져나가겠죠. 그 다음에 첫 번째와 첫 번째니까 H1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함수하고 세 번째 함수인데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 있잖아요. 빼기 H3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첫 번째와 세 번째, 세 번째와 첫 번째. 근데 하나는 마이너스고 하나는 플러스가 되니까 0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1과 3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알파잖아요. 계산해 보면은 0이 나온 걸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말해보자는 것은 뭐냐면은 첫 번째 함수하고 세 번째 함수는 대칭성이 다른 거야. 하나는 우함수고 하나는 기함수기 때문에 얘는 해보면 무조건 0 나오거든요. 같은 것들끼리는 서로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0 아닌 값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다시 표현하자면 여기가 시큐라 디터미넌트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엘리먼트들은 다 이런 형태들이에요. H, EIJ, SI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I번째 함수하고 J번째 함수가 대칭성이 다르다. 그럼 무조건 0 된다는 거죠. 같다. 그럼 0 아닌 값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함수하고 두 번째 함수가 같은 개가 되다. 세 번째 함수가 뭐 다른 놈이다. 그러면은 3x3 행렬이 나올 텐데 첫 번째 함수하고 두 번째 함수는 서로 상호작용을 해. 2x2가 그대로 남아. 0 아닌 값을 가져. 세 번째 함수도 자기끼리 상호작용해서 나와. 그러나 얘하고의 상호작용은
요 놈은 0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블록화가 되기 때문에 이제 다루기가 편하다라는 얘기. 그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걸 한 단계 더 나가가지고요. 3개짜리 말고 그 다음 페이지에는 4개짜리가 있거든요. 여기 부타다이앤을 구성하는 4개의 시원자 있다. 그런 얘기 있죠. 4개도 비슷한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4개의 어텀 오비탈 가지고서 몰레큘 오비탈을 만들겠다. 그래서 얘를 파이 1, 파이 2, 파이 3, 파이 4 그러면은 그냥 몰레큘 오비탈을 C1, 파이 1, C2 그래서 C4, 파이 4로 해서 시크라 디터미넌트를 만들면은 프린트블에 나와 있듯이 나온다는 거죠. 이거는 뭐 X1, 0, 0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1, X1, 0. 두 번째 탄소는 첫 번째와 세 번째랑 상호작용입니다. 그 다음에 1, X1, 0. X1, 0, 0. 이렇게 해서 구해도 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렇게 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좀 간편하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얘도 뭐죠? 얘도 원점에 관한 대칭이 나면서 얘도. 따라서 이 함수들을 선형계량에서 새로운 4개 함수로 만들어. 어떻게 만들 거냐면 얘 각각이 대칭성을 표현하고 있도록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만드느냐?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똑같아요, 사실은. 얘는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은 요 4개 원들을 가운데 있는 2개의 프래그먼트하고 양쪽에 있는 2개의 프래그먼트의 결합으로 표현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 있는 놈의 어텀 오비탈을 왼쪽에다. 여기 하나, 둘, 셋, 여기서 요 가운데 있는 어텀 오비탈 2개를 여기다 그려줄 텐데 이게 원점에 관한 대칭이기 때문에 게라데 운게라데를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가 뿔막 이 2개의 어텀 오비탈을 게라데 운게라데로 분리해. 그 다음에 양쪽에 있는 거죠. 양쪽에. 양쪽 끝에 있는 거 2놈을 다시 게라데 운게라데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 이게 풋사이 1 이게 풋사이 2 이게 풋사이 3 이게 풋사이 4라는 파이 1, 파이 2, 파이 3, 파이 4가 아니고 풋사이 1, 2, 풋사이 2, 풋사이 3, 풋사이 4로 하시겠다. 왜 그러냐면 얘는 게라데, 얘는 운게라데 이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무슨 얘기를 해요? 게라데는 뭐랑 상호작용하면 게라데랑 상호작용해서 여기 본딩을 만들 것이고 어디 안탈 본딩을 운게라데는 운게라끼리 상호작용해서 본딩을 만들고 안탈 본딩을 만들 거다라는 식으로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그 다음 페이지구나. 그 다음 페이지에 그 과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 4개 있어. 이게 파이 1, 파이 2, 파이 3, 파이 4라고 하면은 얘를 풋사이 1, 풋사이 2, 풋사이 3, 풋사이 4로 변형을 하는 거예요. 변형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함수는 아이고 내가 거꾸로 썼구나. 이 프린트는 이게 풋사이 1이고 얘를 갖다가 파이 1, 파이 2, 파이 3, 파이 4로 변해. 어떻게 변할 거냐면 각각의 함수가 대칭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첫 번째 얘는 어떤 함수가 될 거냐면 루트 2분의 1에 풋사이 1 빼기 풋사이 4로 바꿔. 얘는 어떤 함수라는 거죠?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함수. 여기 루트 2분의 1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요. 얘를 제곱해서 적분해 좀 1이 되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 루트 2분의 1이 나오는 함수가 2개가 나옵니다. 두 번째 함수는 어떤 함수냐면은 또 루트 2분의 1에 풋사이 빼기 풋사이 4. 이건 어떤 함수냐면은 이런 함수가 될 거라는 거죠. 얘도 운게라데 함수고 얘도 운게라데 함수가 됩니다. 세 번째 함수하고 네 번째 함수는 이런 함수가 되겠죠. 그러면 게라데 함수, 게라데 함수. 그래서 대칭성이 없는 풋사이 1, 풋사이 2, 풋사이 3, 풋사이 4에서 대칭성이 있는 파이 1, 파이 2, 파이 3, 파이 4로 이제 바꿔주게 됩니다. 그럼 요 4개 함수, 그러니까 이제 요 몰레큘 오비탈을 풋사이 1과 풋사이 4의 파동 함수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 뭐 어떻게 할 거냐면 파이 1과 파이 4 요 함수들의 선형가락으로 표현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시크라 디터미넌트는 어떤 형태가 되고, 네개 함수가 있으니까 4 행렬이 나올 텐데, 첫 번째 함수하고 두 번째 함수는 대칭성이 같아요. 세 번째하고 네 번째 함수는 대칭성이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상호작용. 그러니까 어떻게 나올 거냐면 이게 2x2 행렬이 이렇게 나올 것이고, 여기에 2x2 행렬이 나올 거예요.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오프 다이아고널은 여기 0이라는 거죠. 이건 어떤 거? 예를 들면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죠? H13 빼기 2의 S13, 그 다음 H14 빼기 2의 S14, 이런 게 나올 거라는 거죠. 근데 H13하고 S13은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함수는 운계라돼, 세 번째 함수는 계라돼. 대칭성이 달라. 첫 번째 함수하고 세 번째 함수. 첫 번째 함수가 네 번째 함수도 대칭성이 달라. 첫 번째 함수가 네 번째. 그래서 이것들은 0이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는 어떨까? 여기는 예를 들어 2, 1 빼기 2의 S21이요. 2, 1은 뭐죠? 첫 번째 함수하고 두 번째 함수는 대칭성이 같아. 그러니까 여기는 0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건 살아남는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파동함수를 파이 1, 파이 2, 파이 3, 파이 4의 선형결합으로 표현하겠다라고 하고 시큐라 디터미넌트를 구하게 되면은 4x4 행렬이 나오긴 하는데 불력화가 된다는 거죠. 2x2 따로 나오고 2x2 따로 나오고. 요 놈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면은 요 놈과 요 놈과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거예요. 요 놈은 게라데와 게라데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불력화가 나온다. 그래서 프린트물에 나오면 오른쪽에 내가 지리하게 이것들 다 구해봤어요. H21이 얼마다, S21이 얼마다, 1,3가 다 구해봤거든요. 해보면 어렵지 않을까 여러분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예를 들어서 H13는 이건 무조건 0이라는 거지. 왜 그러냐면 첫 번째 함수는 운계라돼, 세 번째 함수는 계라되기 때문에 H13 0. S13도 무조건 0이죠. 이거는 하나는 기함수, 하나는 무함수가 되니까. 그래서 대칭성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 시클라 디터미넌트가 매우 간단하게 된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시큐라 디터미넌트를 푸는 것이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부터가 소위 말하는 군론에 관한 거죠. 군론은 그 화학뿐만이 아니고 무기화학에서도 중요하고 여러 군데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여기 프린트물에는 이제 물이 나오는데, 물이 나오기 전에 베릴 하이드라이드 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베릴 하이드라이드. 제가 일반화학 때 베릴 하이드라이드를 어떻게 했냐면, 이것도 원점배관의 대칭인 분자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베릴륨의 오비탈을 이렇게 놓고 양쪽에 있는 수소 오비탈을 내가 오른쪽에서 놓겠다는 거죠. 그래서 얘하고 얘가 상호작용해서 베릴 하이드라이드를 만드는데, 아까 했던 얘기 똑같은 얘기죠. 저희가 원점배관 대칭인 분자다. 따라서 이 분자는 게라데하고 운게라데로 나눌 수가 있다. 따라서 어텀 오비탈도 게라데 운게라데로 나눌 수가 있다. 그래서 베릴륨의 2s 오비탈은 게라데다. 2p 오비탈은 운게라데다. 근데 1sa나 1sb는 게라데도 아니고 운게라데도 아니기 때문에 얘를 선연결해서 새로운 두 개를 만든다고 그랬죠. 이게 1sa 플러스 1sb, 하나가 1sa 빼기 1sb. 그래서 얘는 게라데가 되고 얘는 운게라데가 돼서 뭐 게라데는 게라데끼리, 운게라데는 운게라데끼리 상호작용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은 베릴 하이드라이드가 아니고 물이라는 물. 물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꾸겨진 거잖아요. 얘 몰레큘러 오비탈을 구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지금 내가 얘기했던 건 사용할 수가 없어. 왜 사용할 수가 없냐면은 얘는 원점하고의 대칭이라는 그 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파동함수가 게라데 아니면 운게라데로 나눠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사용해서 했는데, 얘는 그걸 못한다는 거지. 얘는 원점하고의 대칭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 물 분자의 함수는 게라데 운게라데로 구분이 되지가 않는다라는 문제는. 그럼 여기서 끝이냐? 끝이 아니라는 거지. 얘는 더 다양한 대칭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얘는 어떤 대칭성을 갖고 있냐면요, 이 프린트물에 보면은 왼쪽에 모형이 나와 있어요. 여기 요게 지축이에요. 얘는 원점에 관한 대칭은 없는데 무슨 대칭이냐면은 지축에 대해서 180도를 주잖아요. 그럼 분자 그대로 와. 얘는 원점에 관한 대칭하게 되면 분자가 그대로 오는 대칭성이 있지만, 얘는
어떤 대칭 조작이냐면 G축에 대해서 180도 회전을 했을 때 분자가 그대로 돈다는 거죠. 그런 대칭성을 뭐라고 부르냐면 군론에서는 C2 대칭 조작이라고 불러요. 180도 돌린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얘는 또 무슨 대칭성이냐면 미러 플레인이 있어요. 내가 미러를 이렇게 칠판에 수직으로 이렇게 딱 미러를 갖다 대고 반사를 시켜. 그래도 분자가 그대로 돈다는 거지. 미러 플레인이 있다는 거예요. 미러 플레인. 그 미러 플레인을 내가 시그마 V라고 표현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미러 플레인 또 하나 있어. 어떤 미러 플레인이냐면은 칠판에 평행한 미러 플레인이 또 있어. 칠판에다 평행하게 미러를 갖다 놓는데 반사시켜주고도 자기 자신이 나와. 걔도 미러 플레인이에요. 그 미러 플레인을 내가 시그마 V 프라임이라고 표현을 했어. 근데 이 시그마 V하고 시그마 V 프라임을 구분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걸 갖다가 XG 평면에서의 미러 플레인이다. 얘를 YG 평면에서 미러 플레인이다. 이런 식으로 해주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베릴륨 하이드라이드보다 대칭성이 더 많은 거예요. 베릴륨 하이드라이드는 대칭 조작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원점에 관한 대칭이다. 근데 얘는 세 개의 대칭 조작이 있다는, 세 개의 대칭 조작. 자, 그 다음에 아까 선형 분자에서는 함수가 우함수 아니면 딱 두 종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수학자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이런 대칭 조작들이 있는 분자에서는 함수가 네 가지 종류로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 네 가지 종류의 함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A1 함수, A2 함수, B1 함수, B2 함수로 네 가지 종류의 함수가 존재하더라. 이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는 내가 곧 얘기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분자는 세 개의 대칭 조작이 있어. C2 대칭 조작, 미러 플레인 2개. 거기다가 수학적인 완결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여기 2라고 하는데 수학에서 뭐라 항동원이라고 부르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는 조작도 있어. 그걸 항동원이라고 불러. 그래서 이런 분자는 수학적으로 4개의 대칭 조작을 갖고 있는 그룹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그룹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C2V 그룹이라고 불러요. 요 용어에 대해서는 곧 얘기해드릴 할게요. 그러니까 물분자는 4개의 대칭 조작이 있어요. C2 대칭 조작, 미러 플레인 2개. 근데 항등원은 아무것도 안 하는 조작인데 얘는 반드시 집어넣어줘야 돼. 수학적으로. 그래서 4개의 대칭 조작의 집합으로 구성되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 C2V 그룹이라고 부르고요. 물이 바로 그것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수학하는 사람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런 대칭 조작을 갖는 경우에는 함수가 4가지 중에 하나로 구분이 되더라는 얘기야. 아까 원점의 대칭인 함수는 게라디 아닌 뭉데라디로 나눠진다 그랬잖아요. 얘는 4개의 함수로 구분이 되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요게 Y축이거든요. 자, 물 분자에서 옥션에 있는 2p Y오비탈 한번 보도록 할게요. 2p Y오비탈은 이런 모양이죠. 자, 요 함수는 여기 넷 중에 어디에 들어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요 함수를 C2 대칭 조작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딱 돌려버리게 되면 부호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기함수죠, 기함수. 그걸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마이너스라고 표현해요. 마이너스. 요 P와 요비타는 C2 대칭 조작을 했을 때 부호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기함수라고 해서 마이너스 1로 표기할 거야. 자, 그 다음에 시그마 V는 뭐냐면은 미러를 어떻게 갖다 대는 거냐면은 미러를 이렇게 갖다 대는 거거든요. 자, 미러를 이렇게 갖다 대면 어떻게 될까? 얘도 마찬가지로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뀌죠. 미러를 이렇게 갖다 대니까. 얘도 기함수야. 그 대칭 조작에 대해서는. 그것도 마이에다 마이너스 이렇게 바꿔줘.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미러를 이렇게 갖다 대.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럼 그대로 되지. 이렇게 미러를 이렇게 갖다 대. 그럼 부호가 안 바뀌어. 우함수야. 그럼 플러스 1. 이렇게 표기하네. 프린트물 해보면은 B2라고 되어 있는 빨간색 부분에 보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2는 뭘까? 2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니까 무조건 1이거든, 얘는. 이게 바로 PY 오비탈이에요. PY 오비탈은 각각의 대칭 조작에 대해서 기함수, 기함수, 우함수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함수를 어떤 함수라고 부르냐면은 B2 함수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B2 함수. 자, 그 다음에 PG 오비탈 한번 봅시다. PG 오비탈. 이게 Y고 이게 G축이거든요. 옵션 이렇게 있어요. PG 오비탈은 이런 오비탈이거든요. 자, 먼저 E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E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라서 1이야, 1. C2는
이렇게 돌려줘요. 이렇게. PG 오비탈을 지축에 해서 회전시켜주더라도 안 바뀌잖아. 얘는 그대로잖아. 자기 자신. 플러스 1이야. 자, 시그마 V는 미러를 이렇게 갖다 대는 거거든. 이렇게 갖다 대도 안 변하죠. 얘는. 그러니까 얘도 플러스 1이야. 자, 시그마 V 프라임 미러를 이렇게 갖다 대는 거야. 그래도 안 변하죠. 얘는 플러스야. 다시 말하면은 PG 오비탈이라고 하는 것은 4개의 대칭 조작에 대해서 다 우함수라는 거죠. 그런 함수를 A1 타입 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함수라는 거야. PG 오비탈이 이제 그런 케이스에 해당한다는 거죠. 하나만 더 해보자. PX 오비탈 한번 봅시다. PX 오비탈은 어떤 모양인가요? 칠판에 수직인 오비탈이죠. PG 오비탈은 이렇게 PX 오비탈은 이런 오비탈, 이런 오비탈. 자, 이런 오비탈을 지축에 대해서 회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바뀌지나 이렇게? 이렇게 했던 놈이 회전하게 되면 이렇게 바뀌어지겠지, 이렇게. 그럼 부호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 나오겠죠, 그죠? 이건 1이고 이건 마이너스. 자, 그 다음에 PX 오비탈이 이런 오비탈이거든요. 미러를 갖다가 딱 이렇게 갖다 대. PX 오비탈이 칠판의 수직인 오비탈인데 미러를 이렇게 갖다 대. 안 변하죠, 이거는.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PX 오비탈이 이런 오비탈인데 위쪽은 플러스고 아래 이 칠판 안쪽은 마이너스잖아요. 이게 PX 오비탈이니까 미러 이렇게 갖다 대. 그럼 어떻게 돼? 부호가 바뀌죠, 이렇게.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곱해져요.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 이렇게. 따라서 PX 오비탈은 B1 타입 오비탈이라고 부른다라는 이런 식으로 이런 C2V 대칭 조작을 갖고 있는 그룹에서는 함수를 반드시 네 가지 중에 하나로 반드시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뭐라 하냐면은 원점 외관의 대칭인 문제는 반드시 함수가 게라데 아니면 운게라데로 나눠주는 거랑 비슷하다. 개념이 좀 확장된 것 뿐이라는 거지. 그래서 물분자 같은 경우에는 파동함수가 반드시 넷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넷 중에 하나.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게라데 운게라데를 사용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은 이런 게 있잖아요. 기함수에다가 우함수를 곱해주게 되면은 기함수라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함수에다 우함수를 곱해주면은 기함수다. 기함수에다 기함수 곱해주게 되면은 우함수. 이거 알고 있죠. 이거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뭘 할 수가 있죠? 기함수는 적분해주면은 무조건 0이다. 이것도 알고 있죠. 그러나 우함수는 적분해주면 얼마가 되는지 모르고. 요 사실이 이 간단한 사실이지만 굉장히 편리한 사실이거든요. 이런 게 또 있다는 이런 게 또 있다는 건 뭐냐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A2 함수는 상표가 얼마지? 1 마이너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함수는 넷 중에 하나다가 첫 번째 아래. 근데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자, 그러면은 좀 방금 봤지만 PX 오비탈은 B1 타입 함수고요. PY 오비탈은 B2 타입 함수거든요. 질문은 그러면 PX 함수 곱하기 PY 함수를 곱했어. PX 함수하고 PY 함수를 곱했어. 그것도 어떤 함수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함수는 다시 넷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죠. 넷 중에 하나. 넷 중에 어디에 해당하냐는 거죠. PX라는 함수는 B1 타입 함수고 PY 오비탈은 B2 타입 함수인데 요 두 개를 곱한 것도 어떤 함수다. 근데 그 함수는 다시 넷 중에 하나로 들어가야 한다. 어디에 해당하냐는 거예요. 어디에. 이거 마치 뭐랑 같은 거예요. 기함수에다 우함수 곱하면 기함수 된다라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얘는 어떻게 곱하냐? 그냥 두 개 곱해버리면 돼. 캐릭터를. 얘하고 얘를 곱하게 되면은 B1 타입하고 B2 함수를 곱해주게 되면 1 마이너스 1이잖아. 1 마이너스 1이 되잖아. 그럼 뭐가 나오냐면 A2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B1 타입 함수하고 B2 타입 함수를 곱하게 되면은 어떤 함수가 나오는 거냐면은 해보면 A2 타입 함수가 나온다라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은 기함수 곱하면 우함수 곱하면 이거 지금 한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야. 기함수 적분해서 무조건 0이라는 거. 무조건 0. 이게 상당히 중요해.
자, 그럼 여기서 함수가 4개가 있다고 그랬잖아. A1, A2, B1, B2가 있는데 적분해줬을 때 무조건 0이 되는 게 뭘까요? 적분해줬을 때. 여기 어떤 함수가 있는데 적분해줬을 때 무조건 0이 되는 함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원점에 대칭 함수일 땐 그게 D함수였다는 거예요. D함수는 적분해서 무조건 0이라는 거예요. 근데 C2V 그룹에서는 함수가 4가지 타입이라고 그랬잖아요. 4가지 타입이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함수가 적분해서 무조건 0이라는 거냐? 0이냐? 그건 요 3개라는 거예요. A1을 제외한 A2, B1, B2는 적분해주면 무조건 0이라는 걸 보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얘는 어떤 대칭의 조작에서 적어도 하나가 마이너스거든요. 적어도 어떤 대칭 조작에 대해서는 기함수라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무조건 0이라는 거지. 반면에 A1 함수는 어떤가요? A1 함수는 좀 특별해. 왜 특별하냐면 전부 다 뭐죠? 플러스야. 그러니까 얘는 모든 대칭 조작에 대해서 우함수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적분해줬을 때 0이라는 걸 보일 수가 없어. 그러나 나머지 함수들, A1을 제외한 나머지 함수들은 적분해주면은 무조건 0이라는 걸 보일 수가 있어. 왜 그러냐면 적어도 어떤 대칭 조작에 대해서는 기함수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이용하게 되면은 무조건 적분해주면은 0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내가 얘기했던 거 가지고 뭘 할 수가 있냐? 이런 걸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방금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자, 물분자 함수는 넷 중에 하나라고 그랬잖아. 물분자의 파동함수도 넷 중에 하나라는 거야. 이게 물분자라고 그러면 이제 곧 우리가 만들 텐데, 물분자도 몰레큘 오비탈이 있을 거라는 거죠. 물분자도. 근데 베릴륨 하이드라이드는 어땠어요? 아, 얘는 게라데 함수다. 얘는 온게라데 함수다. 그렇게 얘기를 어사인 했었잖아요. 물분자 함수는 아, 얘는 A1 함수다. 얘는 A2 함수다. 얘는 B1 함수다. 그렇게 어사인을 할 수가 있을 거라는 거지. 곧 할 거라는 거예요. 자, 전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채워졌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자, A1 오비탈에 2개 전자 들어가고 A2 오비탈에 전자가 2개 올라갔어요. 질문은 자, 그럼 내가 빛을 쏴줘. 빛을 쏴줄 때 A1에서 이게 A2라고 그러면은 A2에서 B1으로 올라가냐 못 올라가냐 알고 싶은 거야. 내가. 근데 빛이라고 하는 것은 평강 상태가 있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내가 X방향으로 평강된 빛을 쏴줬을 때 A2에 있던 전자가 B1으로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를 알고 싶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번 학 때도 잠깐 얘기했었지만 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게 풋사이 1이고 여기 풋사이 2다. 풋사이 1에서 풋사이 2로 올라가냐 못 올라가냐 요런 접근한다고 그랬어. 이니셜 스테이트의 파동함수, 파이널 스테이트의 파동함수, 그 다음에 빛을 쏴주잖아요. 빛을 쏴주면 평강 방향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X방향으로 평강된 빛을 쏴줬을 때 풋사이 1에서 풋사이 2로 올라가냐 못 올라가냐는 요 적분값을 구한다고 그랬어. 이니셜 스테이트의 파동함수, 파이널 스테이트의 파동함수, 그 다음에 사용되는 빛의 평강 방향. 요것의 적분의 값의 제곱이 양자역학에서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라고 주장하거든요. 이게 왜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는 나중에 공부하도록 하고, 일단 요 적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적분. 이니셜 스테이트가 있고 파이널 스테이트가 있고 사용된 그 평강이 들어갔어요. 요 세 개 함수의 곱이 0인지 0이 아닌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이 함수값이 얼마인지를 알고 싶은 것이 아니고 얘가 0인지 0이 아닌지만 알고 싶을 때 대칭성을 이용하면 되게 편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의 케이스는 어떻게 될까요? 이니셜 스테이트는 어떤 대칭성을 갖고 있냐면 A2 대칭성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A2야. 근데 파이널 스테이트는 B1 대칭성을 갖고 있어. 이게 뭐냐면은 B1 대칭성을 갖고 있어. 자, X라는 함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함수는 넷 중에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넷 중에 하나. X라는 함수도 넷 중에 하나예요. X라는 함수. 근데 그 X라는 함수는 PX 오비탈이랑 대칭성이 같아. 해보면. PX 오비탈은 어떤 대칭성을 갖고 있냐면은 B1 대칭성을 갖고 있잖아요. X라는 함수도 마찬가지라는 거 해보면. 결과적으로 뭐를 구해야 되냐면은 여기가 A2였었나? X가 B1이었었죠. 요거로 바뀐다는 거죠. 요 적분값이 0인지 0이 아닌지로 바뀌었다는 거야. 자, 그러면 A2 함수, B1 함수, B1 함수의 곱으로 표현된 것도 어떤 함수라는 거야. 그 함수는 다시 어디에 들어가야 돼? A2, B1, B2도
A2, B1, B1도 요 함수도 다시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여기 넷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다. 넷 중에 하나. 근데 어떻게 구한다고요? B2에다 B1, B1 곱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B1, B1 곱해주게 되면은 11, 11 이렇게 되겠죠. 그죠? 거기다가 A2 곱해주게 되면 그냥 A2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함수는 어떤 대칭성을 갖고 있냐면은 A2 대칭성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A2 함수는 적분해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0이라는 거예요. 0. 왜냐면은 A1 함수를 제외한 나머지 함수들은 적분해주면은 무조건 0이 되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얘기죠? A2에서 B1으로 됐을 때 X방향으로 평면대비를 싸주게 되면은 전이가 안 된다라는 한마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우리가 간단하게 셀렉션룰 같은 걸 정해줄 수가 있다. 대칭성을 이용해가지고. 자, 그래서 남은 시간에 뭘 할 거냐면은 이게 물분자가 물분자. 물분자의 몰리큘러부터는 반드시 이런 넷 중에 하나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분자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우리 프린트물에 나와 있는 거죠. 근데 베릴륨 하이드라이드 했을 때는요 거의 똑같아요. 하는 방법은. 자, 물분자 이렇게 생겼죠. 이걸 내가 이제 G축이라고 부르고 이걸 Y축이라고 부르고. 그럼 똑같죠. 이 선수의 어떤 것부터 왼쪽에다 그리려고 그래요. 선수 그래서 여기가 2S가 되고 2P가 3개가 그려질 거야. 근데 왼쪽과 오른쪽은 수소 오비탈을 여기다 그려줘요. 그래서 얘하고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물 분자의 오비탈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제 물 분자는 어떤 대칭성을 갖고 있는 분자냐면은 C2V 대칭성을 갖고 있는 분자. C2V 대칭성을 갖고 있는 분자는 반드시 함수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A1이든지 A2든지 B1이든지 B2 넷 중에 하나가 구분이 됐다는 거죠. 그럼 먼저 얘부터 봅시다. 2s 오비탈. 2s 오비탈이 넷 중에 하나가 속해야 되거든요. 자, 얘는 옥션에는 2s 오비탈 이렇게 있는 오비탈. 근데 C2V는 어떤 대칭성이냐면은 2가 있고 C2가 있고 시그마 V가 있고 시그마 V 프라임이 있다 그랬잖아요. S 오비탈은 180도 돌리더라도 그대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1이야. 시그마 V는 미를 이렇게 갖다 대는 거거든요. 안 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1이야. 시그마 V 프라임 미러를 이렇게 갖다 대는 거예요. 그래도 S 오비탈은 안 변하잖아요. 이것도 1이야. 2도 당연히 1이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어떤 함수죠? A1 시메트리를 갖는 함수라는 거지. 2S 오비탈은 A1 시메트리를 갖는 함수다라는 거예요. 근데 2P 오비탈은 3개라고 그랬잖아요. 2PX, 2PY, 2PG 오비탈인데 우리가 아까 구했었죠. 그죠? 2PX는 어떤 오비탈이었었냐면은 여기에 B1 오비탈이었어요. 근데 2PY는 B2. 근데 2PG는 A1.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옥시전에 있는 4개 어텀 오비탈은 대칭성으로 구분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나머지가 이제 이쪽이라는 거예요. 수소. 이 수소 오비탈은 SA 오비탈은 이쪽에 있는 거거든요. 여기 있는 오비탈은 4개에 속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원점에 관한 대칭인 분자에서도 그랬었죠. 원점에 관한 대칭인 분자에서도 계라대도 아니고 은계라대도 아니었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1SA 오비탈이나 1SB 오비탈은 여기 4개에 속하지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두 놈을 선형가로 새로운 2개를 만들어. 근데 방법은 똑같아요. 얘 2개는 그냥 한 번은 더해서 만들고요. 한 번은 빼줘. 자, 그럼 얘 1SA 플러스 1SB를 봅시다. 1SA 플러스 1SB는 여기에 오비탈 있고 여기에 있는 오비탈이잖아요. 이거 다 플러스죠? 얘도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예요. 여기에도 S 오비탈이 있고 여기에도 S 오비탈이 있는 것은 여기 어디에 속하냐면은 아마 A1에 속할 거야. 왜 그러죠? 이 놈은 180도 돌려주더라도 안 변하죠. 그죠? 여기도 플러스고 여기도 플러스인 놈은 돌려주더라도 안 바뀌어요. C2도 1이야. 미러를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안 변해. 얘도 1이야. 미러를 이렇게 갖다 대도 1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얘는 어떤 함수죠? A1 함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여기는 1S, A 빼기 1SB는 그 말은 여기가 뭐가 되는 거죠?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C2 대칭 로드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돌려주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바뀌는 함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시그마 V는 미러를 이렇게 갖다 대는 거죠. 그럼 또 부호가 바뀌죠. 마이너스 1 돼. 시그마 V 프라임은 미러를 이렇게 갖다 대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부호가 안 바뀌어. 플러스 1. 그 다음에 2는 마찬가지로 플러스 1이야. 그러니까 캐릭터가 1,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얼마가 되나요? 이거 B2가 되겠네, B2.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분자 오비탈을 구성하기 위한 원자 오비탈의 대칭성이 다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는 쉬워. 여기 B2 오비탈은 뭐랑 상호작용할까요? 여기 B2는 여기 B2랑 상호작용할 거예요. 그래서 2py 오비탈이랑 얘랑 상호작용을 해서 어딘가 본딩을 만들 것이고 어딘가 안타이 본딩 오비탈을 만들게 될 거예요. 모양은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얘하고 얘가 상호작용해서 만든 본딩 오비탈은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py 오비탈이 이렇게 되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로는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py 오비탈 그 다음에 얘는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그래서 얘 부호가 같은 것끼리 만나면 결합 오비탈이 만들어져. 여기는 어떤 모양이 될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면 여기에 노드가 만들어지는 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B1 오비탈. 여기 B1 오비탈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여기 B1이 없죠, 그죠? 넘버링이 된다. 여기 B1은 그냥 여기 B1. 그러니까 2px 오비탈은 그냥 옆으로 넘버링으로 빠져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남는 게 뭐죠? 여기 A1 남죠. 여기 A1, 여기 A1, 여기 A1. A1이 3개가 있어. 여기 A1, 여기 A1, 여기 A1. 3개의 A1이 상호작용을 해서 프린트문에 나왔겠지? 3개의 A1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높이는 알 수가 없어요. 높이는. 분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놈이 어떤 놈이랑 상호작용하는지만 알지 얼마나 많이 상호작용하는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위치는 알 수가 없고 하지만 뭐하고 뭐가 상호작용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여기 A1, 여기 2s 오비탈, 여기 2pg 오비탈이 서로 상호작용해서 3개의 A1을 만든다. 그래서 얘는 뭐 A1 오비탈이다. 얘는 B2 오비탈이다. 뭐 그런 식으로 어사인이 가능하게 된다. 여기 전자를 이렇게 순서대로 이제 채워놓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채워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것이 전이가 되냐 안 되냐는 아까 했던 식으로 똑같이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물분자의 MO가 이제 그대로 그려져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보면은요, 프린트물의 A1 오비탈 모양을 보면은 살짝 이상한 모양이 있거든. A1을 보게 되면은 일종의 SP 믹싱이 일어나, 이게. 그래서 그 SP 믹싱은 오늘 얘기하자면 다음 시간에 얘기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페이지 한번 보실까? 맨 마지막 페이지. 맨 마지막 페이지에는 무슨 문자가 나오냐면은 포름알데하이드가 나와요. 포름알데하이드. 포름알데하이드도 물 분자랑 똑같이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포름알데하이드는 어떻게 생긴 문제냐면 이렇게 생긴 문제예요. 이렇게 생긴 문제예요. 여기도 어디가 지축이냐면 여기가 지축이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물 분자랑 똑같은 대칭성을 갖고 있어. 얘도 지축에 대해서 180도 회전시켰더라도 물 분자가 안 바뀌잖아요. 얘도 C2 대칭 조작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미러를 이렇게 칠판에 수직으로 갖다 대더라도 그래서 대칭 이동을 시키더라도 분모가 안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시그마 V 미러 플레인을 갖고 있어. 근데 물 분자랑 마찬가지로 얘도 칠판에 평행하게 미러를 갖다 대서 대칭을 하더라도 분자가 안 바뀌기 때문에 얘도 시그마 브레프임이라는 대칭 조작을 갖고 있어. 그 다음에 2라고 하는 것은 항동원의 역할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4개의 대칭 조작으로 표현되는 함수야. 이런 함수들을 물 분자랑 똑같이 C2V 그룹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까랑 마찬가지로요. 포름알데하이드도 파동 함수는 반드시 A1, A2, B1, B2로 구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물에 내가 여기 오른쪽에 일반학책에서 그냥 복사해온 그 분자 오비탈을 내가 그려놨거든요. 그래서 5개의 분자 오비탈이 다 A1, A2, B 오비트로 어사인이 가능해요. 우리가 예전에 이거를 M을 어떻게 만들었었죠? M을 여기 어떤 원소 오비탈을 사용하냐면은 sp2 원소 오비탈을 사용한다고 그랬었죠, 그죠? 그 다음에 옥시전에는 2개의 비공유 전자쌍이 있다고 그러는데 옥시전에 있는 2개 비공유 전자쌍 어떻게 어사인이 됐었나 그때? 2s 오비탈이 있었고 2p 오비탈이 3개가 있으면은 여기 하나의 전자는 어떤 오비탈이냐면은 2s 오비탈에 있는 전자고 여기 있는 전자는 2p 오비탈에 있는 전자인데 2p 오비탈은 3개라고 그랬었죠. 3개가 이쪽 방향에 2p 오비탈이 있고 이쪽 방향에 2p 오비탈이 있고 칠판에 수직인 방향에 2p 오비탈이 있는데 이쪽 방향의 2p 오비탈은 어디에 사용하죠? 시그마 결합하는 데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시그마 결합이 있고 시그마 스타가 있어요. 시그마 결합은 이쪽 방향의 2p 오비탈하고 이 카본의 sp2 오비탈의 오버랩에 의해서 시그마 결합이 하나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비공유 전자쌍은 이 방향이라고 그랬죠. 이 방향. 이게 바로 넘번딩 오비탈. 프린트물에 넘번딩 오비탈을 보면은요, 가운데 있잖아요. 가운데 N자라고 되어 있는 넘번딩 오비탈이 그냥 옥시전의 무슨 오비탈이죠? 2py 오비탈이에요. 2py. 이게 y축이라고 그래요. 근데 파이 결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 카본에 혼속에 참여하지 않은 p 오비탈 하나가 있죠. 그죠? 그거는 칠판에 수직인 방향의 p 오비탈이 있어. 그 다음에 여기도 p 오비탈이 칠판에 수직으로 하나가 남아있죠. 그 2개 p 오비탈이 상호작용해서 파이 결합하고 파이스타를 만든다.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MO를 만들었다. 근데 그 MO가 결과적으로 뭐죠? A1, A2, B1, B2로 어셈. 얘는 어떤 오비탈일까요? 이거 아까 2py 오비탈이라고 했잖아요. 2py 오비탈은 아까 뭐에 해당하죠? B2라고 해요. 이거 B2에 해당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각각의 오비탈들이 A1이냐, A2냐, B1이냐, B2냐로 어사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내가 답부터 알려주도록 할게요. 얘는 시그마는 얘는 A1이고요. 파이는 B1이고 얘는 B2고 파이스타는 B1. 그 다음에 얘는 A1. 이런 식으로 아마 해볼 수가 있을까? 어사인 해볼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전자는 어디까지 채워지냐면은 이제 여기까지 채워지다가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실제로 기말고사 때 냈던 문제거든요. A번 문제가 바로 요거를 어사인하는 것이고 2번 문제가 뭔가요? B번 문제는 뭐냐면은 넘번딩 오비탈에서 파이스타로 올라간다. 넘번딩 오비탈에서 파이스타로 올라가는데 포비든 트랜지션을 보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어떤 방향으로 평광된 빛을 쏴주더라도 전이가 안 되는 것을 보이다라는 얘기거든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B2에서 B1으로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는 뭐를 접근해 봐야 되나요? B2 어쩌고 저쩌고 B1 접근해주면 되겠죠, 그죠? B2에서 B1으로 올라가냐 못 올라가냐는 요 함수의 적분값이 얼마인지를 알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가 X를 한번 더 볼게요. X방향으로 평광된 빛이 쏴줬을 때 전이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X방향으로 평광된 빛은 이 아래쪽에 테이블에 보면은 X가 뭐냐면은 B1이죠, 그죠? 얘는 B1이에요, 그죠? 결과적으로 B2 타입 함수, B1 타입 함수, B1 타입 함수를 곱해주게 되면은 얘가 어떤 타입의 함수냐를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B1에다 B1을 곱해주게 되면은 전부 1111이 나오지. 거기다 B2를 곱해주게 되면 B2가 나오죠. 이게 B2가 나오는 거예요. B2 타입 함수, B1 함수, B1 함수를 곱해주게 되면 그 함수는 어떤 함수냐면은 B2 타입의 함수예요. 그 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적분해주면 무조건 0이 나온다. 무조건. 여기다 Y를 해도 0이 나오고요. G값을 곱해줘도 0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는 전이가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보일 수가 있다. 전이가 안 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X방향이나 Y방향이나 G방향이나 어떤 방향에 빛을 쏴지더라도
적분값이 0이 된다는 것을 보이라는 얘기. 자, C번은 어떻게 될까요? 자, n에서 파이스타는 못 올라가니까 파이에서 파이스타로 올라가는지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넘번디고부터해서 파이스타로는 올리지를 못해. 방금 봤지만 적분값이 0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파이에서 파이스타로 올라가는지를 보려고 하거든요. 파이스타는 아까랑 마찬가지로 B1인데 이제 파이 오비탈은 어떤 특징성이 B1이야. 요게 B1이라는 거죠. 그죠? 그럼 B1에다 B1을 곱해주면 어떻게 되죠? B1에다 B1을 곱해주게 되면 어떤 타입 함수냐면 A1 함수죠. 그죠? B1에다 B1을 곱해주게 되면 A1이야. 근데 A1 타입 함수는 옆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G라고 나와 있나? 이거 보여요? 이 테이블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캐릭터 테이블이라고 부르는데 C2V 그래서 E 있고 C2 있고 시그마 V 있고 시그마 V 프라이스. 그 다음에 이게 A1, A2, B1, B2 이렇게 있잖아요. 이 값들 있잖아. 이 테이블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캐릭터 테이블이라고 불러요. 이게 왜 캐릭터 테이블인지는 나중에 알려주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학에서 트레이스라고 배운 적 있죠? 이 트레이스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 이름은 캐릭터 테이블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G라고 나와 있고 뭐 RG라고 나와 있고 X라고 나와 있고 뭐 Y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PY 오비탈은 B2 타입 함수다 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냥 Y라는 함수도 B2 타입 함수다 라는 의미도 돼요. 근데 지금 B1이 어떻게 되냐면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죠. 자, B1 곱하기 B1 타입 함수는 어떤 대칭성을 갖는 함수나요? 자기끼리 곱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부 1111이 되잖아요. 1111이 되는 건 뭐죠? 바로 A1 함수라는 거예요. A1 함수. 근데 A1 함수에 뭐가 나와 있죠? G라는 게 있잖아요. G. 그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다가 G를 곱해주면 어떻게 될까? B1, B1에다 가운데가 G를 곱해주게 되면 그래도 A1인가요? 그죠? 그 말은 무슨 얘기죠? 얘는 적분해주면 0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얘는 G축 방향으로 평망된 빗을 쏴주게 되면은 흡수가 될 수가 있다. 이해가 가나요 지금? 즉 여기서 여기로 가냐 못 오느냐를 알고 싶은 거거든. 여기서 여기로 가느냐. 그럼 뭘 계산해야 되면 B1, B1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근데 B1하고 B1을 곱해주게 되면 A1이야. 얘하고 얘를 곱해주게 되면 A1이야. 근데 A1이 어떤 함수랑 같은 함수죠? G 함수랑 같다는 거야. G 함수. 따라서 여기다 가운데 G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타입이 A1이 되기 때문에 영원인 값을 가질 수가 있다. 이해하십니까? G가 아니고 만약에 X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X가 되면 무조건 0 나올 거예요. 왜냐면 B1에다 B를 곱해주면 A1인데 A1 전부 쫙 1이잖아. X 곱해주게 되면 마이너스가 나오는 함수가 되거든. 그래서 0이 된다. 계산 간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이용을 해가지고요. 분론을 이용해서 몰리큘 오비탈을 만들 수도 있고 몰리큘 오비탈이 만들어지면 몰리큘 오비탈이 이렇게 쭉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전이가 되냐 안 되냐를 그냥 단순히 분론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린트문에 보면은 지금 D번까지 했거든. A, B, C, D에서 D번까지 한 거고 2번을 보면은 또 무슨 얘기가 나냐면은 6개의 진동 모드 중 IR 액티브한 모드는 몇 개인가? 이걸 어디에 쓸 수가 있냐면은 IR 분광학에서 또 쓸 수가 있어. 무슨 얘기냐면은요. 지금 얘는 뭐를 나타내 주는 거냐면 파동 함수가 A1, A2, B1, B2를 구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진동 모드도 똑같이 구분해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물 분자의 진동 모드 중에 이런 진동 모드가 있어요. 이쪽에 밴딩 진동 모드거든요. 밴딩 진동 모드도 A1이냐, A2냐, B1이냐, B2냐를 구분해 줄 수가 있어. 함수가 아니고 분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화살표 그려준 거 있잖아요. 진동 모드도 그 진동 모드가 이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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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냐. 왜 그러냐면 그냥 대충 해보면 되거든. 이 화살표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봅시다. 내가 지축으로 회전시켜버려.
그래더라도 요거 그대로 나오죠. 안 바뀌잖아. 요걸 이렇게 회전시켜 주더라도 요 화살표가 그대로 안 바뀌어. 반면에 미러 이렇게 갖다 대도 요거 안 바뀌죠. 미러 이렇게 갖다 대도 요 화살표가 안 바뀌어. 그대로 움직여. 그러니까 얘는 어떤 타입이냐면 A1 타입 진동 모드라는 거야. A1 타입 진동 모드. 반면에 이런 진동 모드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고, 이거 잘 모르겠다.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이거 잘 모르겠네. 이거 에이시메트릭 진동 모드가 있는데 그걸 그리질 못해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얘기해줘요. 이거는 분자 진동 모드도 이게 A1 타입이냐, A2 타입이냐, B1 타입이냐, B2 타입이냐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진동 모드를 보자면은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얘는 어떤 타입이냐면 A1 타입 진동 모드야. 근데 A1 타입 옆에 보면 뭐가 나와있죠, 여기? G가 나와있잖아요, G. 요 G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CO2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CO2 분자 중에 예를 들어서 요런 진동 모드가 있거든. 요런 진동 모드는 분자가 진동 운동을 하게 되면은 다이포 모멘트가 바뀌어요. 근데 다이포 모멘트는 벡터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방향의 다이포 모멘트가 바뀌냐면은 요 수직축으로 다이포 모멘트가 바뀌거든요. 수직축으로.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진동 모드는 어떨까요? 에이시메트릭 진동 모드. 요 진동 모드는 여긴 줄어드는데 여긴 늘어나는 진동 모드고요. 얘도 다이포 모멘트가 바뀌어요. 그래서 IR을 찍어보면은 얘도 IR에서 보이고 얘도 IR에서 보여. 근데 차이점이 있어. 얘는 다이포 모멘트가 바뀌는데 어느 방향의 다이포 모멘트가 바뀌냐면은 축의 수직 방향의 다이포 모멘트가 바뀌어. 반면에 얘는 축의 평행 방향의 다이포 모멘트가 바뀌거든요. 따라서 내가 IR빛을 여기서 쏴준다고 해봅시다. 여기서 IR빛을 쏴줬을 때 그 IR빛이 분자 흡수하게 되기 위해서는 빛의 평면 방향을 어느 방향으로 쏴줘야 되냐면 이쪽 방향으로 쏴줘야 돼. 빛의 평면 방향을 이쪽 방향으로 쏴줘야만 이 진동 모드로 에너지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반면에 아래쪽으로 진동 운동하는 분자의 IR 에너지를 흡수하려면은 어느 방향으로 평강된 빛을 쏴줘야 되냐면 이쪽 방향으로 평강된 빛을 쏴줘야 돼. 그래야 IR 흡수가 할 수가 있다. 평강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기도 분자 이렇게 진동하잖아요. 그러면 다이포 모멘트가 바뀌어요. 근데 어느 방향의 다이포 모멘트가 바뀌냐면은 G축 방향의 다이포 모멘트가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캐릭터 테이블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여기 G라고 나와 있거든. 프린트 테이블에 보면은 A1에 옆에 가보면 G라고 나와요. G. 이 G가 무슨 의미를 나타내는 거냐면은 A1 타입의 진동 운동을 하게 되면은 어느 방향의 다이포 모멘트가 바뀌냐면은 G축 방향의 다이포 모멘트가 바뀐다는 거예요. 따라서 얘는 IR을 흡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 문자가 상당히 많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PG 오비탈이 A1 타입이다라는 것을 나타내죠. 근데 G라는 함수 자체가 또 A1 타입이라는 것을 나타내죠. 그 다음에 또 지금 뭐라고 얘기했죠? A1 타입 진동 모드는 G축 방향의 다이포 모멘트를 갖고 있다. G축 방향의 다이포 모멘트가 바뀐다. 따라서 IR에서 흡수한다면 그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얘기해 주도록 할게요. 근데 맨 뒷페이지에 보면은 왼쪽에는 물 분자가 나와 있고 오른쪽에는 암모니아 분자가 나와 있거든요. 자, 왼쪽의 물 분자는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전체적으로 항등원을 포함해서 4개의 대칭 조작을 갖고 있어요. C2, CV, CV'. 반면에 NH3는 몇 개의 대칭 조작을 갖고 있냐면은 토탈이 6개의 대칭 조작을 갖고 있어요. 암모니아. 그럴 수밖에 없겠죠. 다리가 3개가 있기 때문에. 일단 항등원은 언제나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게 G축 방향을 회전을 시키는데 몇 도 회전시켜주게 되면 분자가 안 바뀌냐면은 120도, 240도. 그런 대칭 조작을 뭐라고 그러냐면 C3라고 해요. C3. 180도 돌렸을 때 안 변하는 거 C2. 120도 돌렸을 때 안 변하는 거 C3. 근데 230도 돌려줄 수도 있잖아요. 240도. 그 C3, 2 이렇게 불러. C3, 2. 이걸 합쳐가지고서 그냥 C3가 2개 있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미러 플레인이 몇 개가 있을까? 3개가 있겠죠. G축과 나이트로전과 A 프로톤을 포함하는 미러 플레인. G축과 나이트로전과 B 프로톤을 포함하는 플레인. G축과 나이트로전과 C 프로톤을 포함하는 미러 플레인. 미러 플레인 몇 개가 있냐면은 3개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시그마 V, 시그마 V 프라임, 시그마 V 더블 프라임인데 이걸 합쳐가지고서
3 시그마 V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암모니아는 대칭 조작이 하나, 둘, 셋, 넷, 토탈이 6개의 대칭 조작으로 구성된 분자예요. 이런 분자를 뭐라고 부르냐 분단해서 C3V 그룹이라고 부르요. 물분자는 아까 C2V 그룹이라고 그랬어요. 암모니아는 지금 보다시피 6개 대칭 조작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C3V 그룹이라고 부르고 이런 경우에는 수학하는 사람들이 따져보니까 함수가 셋 중에 하나야. 프린트홀에 나와 있지만 A1 타입, A2 타입, E2 타입이라고 하는 3개 함수로 구분이 되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지금은 파동 함수에 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다음 시간에는 진동 모드에 관해서 마찬가지로 분론을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잘 불론을 공부하게 될 텐데 불론이 사실 좀 어렵기는 해요. 어렵긴 한데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마 잘 배워두면 좀 유용하게 될 거예요. 오늘은 내가 좀 머리가 아파가지고서 일찍 끝내려고 해요. 혹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오늘 한 것 중에?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